좋아요, 구독, 골든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기 전 교과서에서는 4학년 2학기 6단원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교과서부터는 5학년 1학기 3단원에 들어왔죠. 자꾸 단원들이 뒤로 가는데 개인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교육부 교과서 담당자님들한테 언제까지 교과서가 쉬워질 겁니까? 좀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이 자꾸 하향될까 걱정입니다. 교과서가 자꾸 뒤로 가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의 수학적 능력이 하향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똑같은 나이에 공부하는 수준이 자꾸 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초등학교는 점점 쉬워지고 중학교도 약간 쉬워지고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 죽으란 얘기인지 아무튼 걱정이고 이 얘기는 다음에 별도로. 네, 규칙과 대응은 학습 목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어진 관계에서 그 규칙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주어진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식으로 일반화, 정형화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식을 이용해서 큰 수를 한 번에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가 많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 어린이들 세발 자전거 타나요? 옛날같이 많이는 안 타도 좀 타긴 타죠. 세발 자전거의 수와 바퀴 수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발 자전거가 한 대면 바퀴가 몇 개냐, 두 대면 바퀴가 몇 개냐, 세 대면 바퀴가 몇 개냐. 이름에 써 있어요. 세발이라고, 세발.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 둘의 관계, 이 규칙을 찾는 건 너무 쉽죠. 세 배만 하면 돼요, 세 배. 자, 이 규칙을 찾아서 세발 자전거의 수, 대수와 바퀴 수의 관계를 일정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만약에 세발 자전거의 수를 네모라고 표현하고 바퀴 수를 세모라고 했을 때 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바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 그게 어려우면 조금 조사해보면 돼요. 표를 이용해서 한 대면 바퀴는 3개, 두 대면 바퀴는 6개, 세 대면 바퀴는 9개, 점점점 이런 관계가 있는 건 조사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 조사를 이용해서 네모 곱하기 3 이 관계가 항상 3배씩이죠. 네모 곱하기 3을 하면 세모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을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식, 줄여서 관계식. 무슨 관계? 네모와 세모의 관계식.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큰 수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세발 자전거가 100대가 있어요. 100대. 그럼 그때 바퀴는 모두 몇 개인가? 식만 있으면 수가 아무리 커져도 한 번에 이걸 계속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모가 100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3 해서 세발 자전거는 바퀴가 300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쉬운 문제로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규칙을 찾을 수 있는가? 식을 만들 수 있는가? 큰 수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규칙 구했죠? 예, 세배라는 거. 조사해보면 몇 번만 써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를 이용해서 식도 만들기 쉬워요. 식만 있으면 큰 수의 답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식을 효율적으로 빨리 쉽게 만드는 방법을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관계식에 대한 연습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쉽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끼의 마리와 토끼의 다리의 관계. 수업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토끼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뭘 모르냐? 토끼의 다리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네. 선생님, 토끼 다리가 2개인가요? 2개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른이니까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컨츄리 출신입니다. 토끼 집에서 기르는 집토끼도 많이 보았고요. 산에서 뛰어노는 산에서 사는 산토끼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냥도 했는데 토끼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죠. 그래서 실제 사냥할 때 위에서 아래로 몰면 빨리 못 도망갑니다. 왜? 앞다리가 짧아서. 토끼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쫓아야 잘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담인데 토끼 다리는 4개입니다. 왜? 젖 먹고 자라는 포유류죠. 예. 아무튼 토끼 다리가 4개인데 토끼의 수, 다리의 수, 한 마리면 4개, 2마리면 8개, 3마리면 12개, 점점점. 자, 토끼의 수를 네모라 하고 다리의 수를 세모라 할 때 네모 곱하기 4배 하면 다리가 나온다. 예. 이런 건 일정한 관계, 4배죠, 4배.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쉬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나이 문제 해볼게요. 형의 나이, 동생의 나이. 형이 10살일 때 동생은 8살. 형이 11살일 때 동생은 9살. 형이 12살일 때 동생은 10살. 이런 경우도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일정하지 않으면 식을 만들 수 없어요. 일정한지 확인해보고 그 일정한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관계가 2가 차이 나요. 2. 아까는 4배인데 여기는 2가 줄어들어요. 즉 형이 동생보다 2살이 많아요. 그래서 형을 A라고 하고 동생을 B라고 하면 형의 나이 빼기 2는 동생의 나이.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동생의 나이 더하기 2는 형의 나이. 가장 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왜 쉽냐면 계산을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도와줄 거 별로 없어요. 지금 도와드릴 건 계산이 한 번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 식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모가 3일 때 세모는 7, 4일 때 10, 5일 때 13, 6일 때 16.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네모가 20이면 세모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학생들은 조금 당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구하냐면 수동으로 직접 하나씩 노가다를 합니다. 즉 7일 때 세모가 얼마인가, 8일 때 세모가 얼마인가,
직접 이 사이를 다 씁니다. 네모가 20이 올 때까지. 그럼 답이 나오긴 하겠죠. 물론 중간에 뭐 계산 실수로 삐끗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학적 능력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의 답을 뭐 한 30초나 1분 안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수학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를 다 조사하지 않고도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3과 7, 4와 10, 5와 13. 식을 어떻게 만들어? 어렵죠? 답답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모는 얼마 커진지 조사합니다. 네모가 1 커졌죠? 그때 세모는 얼마 커졌습니까? 3 커졌죠? 그 다음 또 네모가 1 커졌네? 세모는 3 커지네? 네모가 1 커지네? 세모는 3 커지네? 아하, 일단은 일정하죠? 네, 일정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1 커지는데 3 커진다. 그러면 3에다가 일단은 3배를 합니다. 3배. 근데 밑에는 7이라고 써있네. 7. 하나만 더 해볼까요? 4에다가 1 커진데 3 커졌으니까 3배를 해봅니다. 근데 밑에는 10이라고 써있네. 하나만 더 할게요. 5인데 밑에는 13이라고 써있네. 1 커지는데 밑에는 3 커지니까 무조건 3배를 해봅니다. 근데 밑에는 13이라고 써있어요. 자, 3배하면 9예요. 9인데 9가 아니라 7이라고 써있어요. 3배하면 12인데 밑에 10이라고 써있어요. 3배하면 15인데 밑에 13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여기서 수학적 감이 좀 있는 학생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하면 되겠구나. 뭘 더하면 된다? 9가 7 되려면 2를 줄이자. 12가 10 되려면 역시 2를 줄이자. 15가 13 되려면 2가 2를 줄이자. 그러면 7이 만들어진다. 10이 만들어진다. 13이 만들어진다. 즉 이런 문제는 관계식이 한 번에 안 됩니다. 2번 해줘야 됩니다. 그 2번이 바로 뭐예요? 3배하고 빼기 2. 3배하고 빼기 2.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힘들어하느냐? 곱하기 3을 잘 못해요. 곱하기 3을. 근데 왜 곱하기 3이냐? 위에는 1 커지는데 밑에는 3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게 3배이기 때문에 일단은 3배를 먼저 한다. 그리고 7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하게 더하기 또는 빼기를 조정을 한다. 자, 그러면 결론 식은 네모 곱하기 3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빼기 2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세모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식 만들면 돼요. 식만 있으면 20번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네모가 얼마예요? 20이죠? 20. 따라서 20의 3배 60인데 2만 줄이자. 그럼 여기 얼마가 온다? 58이 오겠구나. 58이 오겠구나. 이렇게 식만 있으면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식만 있으면 이거 구하는데 뭐 20초, 30초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어렵더라도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금 아시겠죠? 자, 그럼 몇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문제를 제공할 테니까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유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A가 3일 때 B는 13, A가 4일 때 B는 17, A가 5일 때 B는 21, A가 6일 때 B는 25.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와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관계식을 만드시오. A와 B의 관계식을 만드시오. 두 번째는 뭐 아까처럼 A가 20일 때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딱 봤을 때 3과 13.
연관이 4하고 17. 여기는 10 차이인데 또 여기는 13 차이네. 5하고 21. 여기는 16 차이네.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무조건 더하기 빼기만 해요. 더하기 빼기만. 여기는 10이 커졌고 여기는 13 커졌고 여기는 16 커졌고 여기는 19 커졌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은 또 이 커지는 값이 10부터 3씩 증가하니까 22가 커지고 쭉 가겠구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 사이사이를 전부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더하기 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가능한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적게. 곱하기 나누기 우선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커지거나 뭐 곱해지는 값이 항상 같은 수가 돼야 돼요. 같은 수. 같은 방법. 일정하지만 같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별로 좋지 않고요. 어쨌든 일정한 관계가 없죠. 그러면 A는 1 커졌는데 B는 4가 커지는구나. A는 1 커지는데 B는 4가 커지는구나. A는 1 커지는데 B는 4가 커지는구나. A가 1 커질 때 B가 4씩 커지니까 B가 커지는 값은 A가 커지는 값의 4배구나. 4배. 커지는 값이 4배. 그러면 일단 3에다가 4배를 먼저 해봅니다. 근데 밑에는 13이라고 써있네요. 역시 4에다가 또 4배를 해봅니다. 근데 밑에는 17이라고 써있네요. 역시 5에다가 또 역시 얘도 전부 다 4배 해봅니다. 근데 밑에는 21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러면 12가 13이 되려면 1만 더 키우면 되겠구나. 16이 17 되려면 1만 키우면 되겠구나. 22, 21 되려면 1만 더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드디어 같아지는구나. 그렇다면 A로 B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4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배 하고 나서 뭐 1을 더 주면 1만 더 주면 B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드셨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A가 20일 때 B의 값을 구하시오. A가 20일 때 20. 그럼 너무 쉽죠? 예. A는 20 곱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80 더하기 1. B는 81이 되겠습니다. 81. 자, 다음 문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모가 3일 때 세모는 9, 4일 때 11, 5일 때 13, 6일 때 15. 역시 네모와 세모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네모가 얼마? 좀 바꿀까요? 네모가 만약에 30이면 세모는 얼마입니까? 이 문제 역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잘 풀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와 아래, 이게 세트거든요. 세트. 이 관계를 대응이라고 수학에서 말합니다. 3과 9가 짝꿍이에요. 4와 11이 짝꿍이에요. 5와 13이 짝꿍이에요. 서로 대응한다, 서로 대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3과 9, 4와 11, 5와 13, 6과 15 똑같은 관계는 아니죠. 뭐 3배. 그렇다고 여기는 3배지만 여기는 3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6 커졌는데 여기가 6 커진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려워하지 말고 뭐부터 조사한다? 네모가 1 커지는데 세모는 2 커졌구나. 네모는 1씩 커지는데 세모는 2씩 커지는구나. 커지는 값이 세모가 2배구나. 그러면 3에다가 2배 했더니 밑에 9라고 적혀있네. 4에다가 2배 했더니 밑에 11이라고 적혀있네. 5에 2배 했더니 밑에 13이라고 적혀있네. 6이 9가 되려면 8이 11이 되려면 10이 13이 되려면 모두 다 3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곱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세하게 더하기 빼기로 조절해야 돼요. 그럼 드디어 9가 만들어지고 11이 만들어지고 14이 만들어지는구나. 따라서 네모에다가 먼저 어떻게? 2배 해주고 거기다가 3을 더 증가시키면 세모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30번째 값은 네모가 30이니까 2배 60 더하기 3. 세모는 63. 그렇죠? 63이 되는구나. 어때요? 좀 할만하시죠? 마지막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풀 수 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다 경험해보고 풀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응용력,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모가 2일 때 세모는 5, 4, 11, 6, 17, 8, 23.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점 알겠습니까? 차이점 알겠죠? 예. 아까는 네모가 1씩 증가했어요. 근데 여기는 3, 5, 7 빠졌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모와 세모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관계식을 이용해서 30번째 세모의 값을 구하시오. 식만 있으면 이건 어렵지 않은데 식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먼저 네모는 2씩 커지는데 세모는 6씩 커집니다. 그러면 네모가 2씩 커질 때 세모는 6씩 커져요. 2와 6의 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2와 6. 2 커지는데 6 커진다? 6은 2에 3배죠. 3배.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예. 곱하기 일단 3 하면 됩니다. 근데 5라고 써있네? 다음도 2 커지는데 6 커지니까 3배가 커진 거예요. 3배. 3배가 커졌기 때문에 곱하기 3 했더니 밑에 11이라고 써있네? 하나만 더. 6인데 밑에가 17이죠? 그럼 3배 했더니 17이에요.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6이 5가 되려면 1을 줄이고 12가 11 되려면 1 줄이고 18이 17 되려면 1 줄이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네모, 세모 사이의 관계는 네모 곱하기 3 빼기 1은 세모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사실은 여기에 이게 빠진 겁니다. 네모가 3일 수도 있어요. 3일 수도. 네모가 3이면 밑에는 얼마가 오냐면 당연히 뭐가 올까요? 8이 옵니다. 8. 1 커지고 3 커지고 1 커지고 3 커지고 역시 네모가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는 얼마가 오느냐? 14가 옵니다. 1 커지고 3 커지고 1 커지고 3 커지고 이렇게 중간에 일부러 빠뜨려서 2, 4, 6, 8, 30 이렇게 짝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네모가 2 커지고 세모가 6 커졌기 때문에 곱하기 6 하면 안 돼요. 여기는 2 커졌어요. 2, 6이에요. 2, 6. 그러니까 곱하기 3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답. 네모가 30일 때 세모의 값은 3배 빼기 1이니까 90 빼기 1 얼마? 89. 89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은 이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또는 선생님들은 보시면 느낌 아시겠죠?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3 곱하기 x 빼기 1. y는 3x 마이너스 1. 무슨 말이에요? y는 x의 3배 해서 1을 줄이면 y가 된다.
그래서 뭐 1차 함수 이렇게 기울어지는 일직선의 함수와 이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식을 만들고 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훈련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된다고 도망가고 이거를 직접 뭐 9, 10, 11, 12 쭉 전부 다 쓰려는 그런 시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 알아들었죠?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 그런 게 발견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맞고 제대로 훈련시키셔야 됩니다.